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미 남인택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종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모멘투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이게 모멘터스라고도 읽고 모멘투스라고도 읽어서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상 저는 모멘투스라고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모멘투스에서 만드는 인공위성 수송 셔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따 알아볼 건데, 자, 이 비거라이드라고 하는 거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어제 지금 한 19% 정도 상승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급등을 했는데 급등을 했음에도 시총이 200억 원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가가 그만큼 굉장히 작살이 나 있는 상태인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가치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종목 분석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지금 로켓이 발사되기 직전이죠. 지금 로켓이 발사를 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이 로켓처럼 여러분들의 포트가 수직 상승할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업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증권에서는 모멘투스가 아니라 모멘터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티커는 MNTS예요. 현재 주가는 1.71달러고요. 나스닥에 상장이 돼 있고요. 지금 시총이 0.2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283억 원입니다. 거의 20%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283억 원이라는 얘기는 이거 우리나라 주식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작은 규모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얼마만큼 주가가 떨어진 상태냐라고 좀 궁금하실 텐데, 차트 분석은 이따가 할 거지만 간단하게 한번 차트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차트 위치고요. 최저점 기준으로 보면 1.09달러대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날 보시면 하루 만에 119%까지도 주가가 급등하면서 엄청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고, 미국 종목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0% 오르는 경우도 우리가 봤는데, 정말 상식을 초월하는 미국 주식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모멘터스도 그 중에 하나인데, 기술적 분석이 무의미하지만 지금 접근하기에 어떻게 보면 주가는 이미 많은 부분 작살이 나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12월에 주가가 10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때부터도 지금 주가가 계속 급락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토막 났냐라고 굳이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요. 작년 24년 12월 기준으로 10달러였던 주식이 지금은 1달러대까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총이 280억이면 지금 거의 기대감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나온 계약도 어떤 계약인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바로 이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뉴스는 2025년 10월 13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이게 미국 시간과는 조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전 거래일에 이 뉴스로 반응을 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1,5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한 200억 원이 좀 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규모의 계약이 나왔다. 긍정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었던 거고,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면,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모멘터스의 위성 물류 배치 역량과 솔스타의 우주 기반 통신 제품이 결합되어 상업, 정부 및 우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포괄적인 저궤도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솔스타가 어떤 회사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우주 기반 통신 제품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위성 관련된 부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 모멘터스가 목적 궤도까지 이동 배치해주는 그런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통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이 계약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와서 미국 나사와도 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알아봤던 그런 뉴스들이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면 나사와 우주용 첨단 소재 생산 계약 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내용들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9시간 전 뉴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주 계약들이 기존에도 이미 나오고 있었고, 핵심적인 고객사들을 보면 나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와 수차례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는 솔스타 스페이스와 이런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어느 정도 좀 멈추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주 산업에 있어서 뭔가 유의미한 계약들과 그런 사업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모멘터스도 이제는 좀 하락을 멈출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 시점이긴 합니다. 그야말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주가가 작살이 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부
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분들은 좀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업 영역을 좀 살펴보면 상업용 우주회사다. 첫 번째 위성 버스, 그리고 호스팅, 페이로드 및 기타 개돈의 서비스 등 기타 위성 부품 운송 및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해 우주 상용화를 지원한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요. 위성 운송, 아까 비거 라이드라는 제품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봤죠. 이게 핵심 사업이고, 탑재체 호스팅, 네, 그리고 궤도상 위성 급유, 연료를 주입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위성의 점검, 그리고 유지 보수, 궤도 이탈, 잔해물 제거, 자,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종목은 우리가 흔하게 발견을 못했어요. 우리가 우주 사업을 나눌 때 업스트림 사업, 다운스트림 사업 이렇게 나누고,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 인공위성을 만들고 탑재체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그 인공위성을 발사해 줄 수 있는 발사체 사업을 하는 회사, 이렇게 굵직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다운스트림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지상국 서비스라든지 안테나 사업, 그 목적 궤도로 올라간 인공위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신해 줄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그 이미지 정보를 제공해주고 가공해주는, 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다운스트림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보는 모멘터스의 사업은 그 인공위성이 올라갔을 때 그 인공위성을 목적 궤도까지 이송해주고 셔틀해주는 역할과, 뭐 궤도 점검, 그리고 위성 유지보수, 뭐 이탈한 궤도들을 수정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떠다니는 잔해물을 제거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좀 생소한 영역이 아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좀 그런데, 이런 생소한 영역의 생태계를 맡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데, 주가가 떨어진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만큼 상업화에 있어서 좀 시점이 좀 떨어져 있었고, 회사의 어떤 재무적인 리스크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두드려 맞을 만큼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재무실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손익계산서인데, 몇 개만 좀 살펴보면 여기 2024년까지 이렇게 재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 총수익의 매출이죠. 매출이 요게 달러입니다. 지금 보시면 200만 달러예요. 200만 달러 정도가 매출로 나왔고, 이거 계산하면 3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TTM은 이 영어 약자를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TTM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최근 12달 사이의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12달 기준으로는 한 90만 달러 정도 매출이 나왔고, 지금 보면 매출 총이익이 837이 나왔는데, 요거는 80만 달러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눈에 띄는 게요, 매출 총이익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보면 매출이 2114인데 매출 총이익이 2048이면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뭐 90% 후반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난 매출 총이익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원가 비율에 있어서 원가가 드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매출 총이익이 높은데 왜 적자가 나냐? 당연히 판관비는 많이 나가겠죠. 영업 비용은 많이 나가는 반면, 이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에 들어가는 원가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 비고라이드 같은 게 굉장히 최첨단 장비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추정하기로 이게 매출 원가라고 하는 거는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 비용이잖아요. 이 원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재사용을 한다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 한번 만들 때 비용이 일시적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계속적으로 재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운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대표적으로 뭐 연구개발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뭐 영업 비용,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지금까지는 보다시피 이렇게 많은 적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지금 시점을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적자 기업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얼마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의 적자 폭이 현저히 감소했던 거,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흐름과 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자, 투자는 공격적으로 하다가 지금 투자 범위도 좀 축소가 됐습니다. 뭐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기술의 수준이 올라와 있다, 이제 상업화 단계에 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그만큼 투입할 돈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다 뭐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현금 흐름은 지금 매출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없기 때문에 계속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공격적으로 자금 조달을 받았었던
그 상장 당시의 시점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자금 조달액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현금 포지션 종료, 얼마만큼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기존에 현금이 많았지만 많이 줄었겠죠. 지금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이거 132면은 이게 1000달러니까 13만 2000달러가 남아있다는 얘긴데요. 자금 조달이 필수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주식은 계속 떨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와 있었던 주가가 실망감과 어떤 이렇다 할 매출이 나오지 않았던 모습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지금 현금이 2억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찾아봤는데, 네, 지금 최근에 7시간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700만 달러 규모의 워런트 유인 거래 발표가 있었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95억 정도 되는 금액을 조달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단기간에 현금 수급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뭐 주가가 올랐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유상증자 발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계획, 현재까지의 재무 흐름 살펴봤고요.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제품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모멘투스의 홈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뭐 그렇게 직관적으로 잘 나와 있지는 않은데 특별히 뭐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력 제품이 비고라이드죠. 지금 비고라이드 6까지 나온 것 같고, 비고라이드 5 그리고 비고라이드 3,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 보면 2022년부터 스페이스 X에 탑재돼서 이게 활동을 했다라는 걸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쭉 보시면 되고, 지금 기술 수준은 비고라이드 6까지 나온 상태인데, 이거는 이미 2023년에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모델이 아마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뭐 자료를 조사하지 못했고, 여러분들도 혹시 뭐 관련 내용 아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첨부해 주시면 저도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지금까지는 로켓 발사체가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페이스 X의 펠컨 라인이 이렇게 출발을 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인공위성들이 탑재가 될 거 아닙니까? 인공위성들과 함께 이 비고라이드도 여기에 이렇게 탑재가 되는 거죠. 아까 여러분들 동영상 보신 거 기억나십니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비고라이드죠. 네, 이렇게 생겼고, 여기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인공위성들이 여기 탑재가 되는 겁니다. 그죠? 고객들의 인공위성 탑재체들을 여기다 탑재를 해서 여러 개를 탑재하겠죠. 돈 벌려면 많이 실어야 되니까. 이렇게 탑재를 해서 이게 이제 스페이스 X의 그 펠컨 라인에 실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 추진체인데요. 물이 담겨요, 물. 그러니까 물을 활용한 추진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이거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물을 활용해서 그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렇게 해서 로켓 발사대를 통해서 발사를 하겠죠. 네, 발사하는 장면까지 가보겠습니다. 발사를 하죠. 네, 여러분들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기를, 구독, 좋아요 누르신 분들 특히 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목적 궤도에 올라가서 이제 고객들의 인공위성이 이렇게 분리가 되죠. 네, 비고라이드입니다. 이 비고라이드가 로켓에서 분리가 돼서 활동을 하겠죠. 얘의 목적은 뭡니까?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고객들의 원하는 위치까지 궤도를. 그러니까 버스가 정류장마다 쓰잖아요. 그래서 자, 이번 정류장 내리실 분 내리십시오 하고 각 그 고객사별로 목적 궤도로 내려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손님 정류장에 내렸고요. 그리고 또 가겠죠. 네, 또 가서, 그죠? 또 목적지로 가서 다음 정류장에 내리시는 분 이렇게 내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력 사업이고, 지금 내리지 않습니까? 손님들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필요하겠죠. 그래서 스페이스X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뭐였습니까? 목적 궤도까지 별도의 추진체를 통해서 이동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송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 이게 2022년 4월에 나왔었던 뉴스인데, 상장 당시에 이 존 루드라고 하는 모멘투스의 CEO, 이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뭐 3년도 더 된 뉴스긴 한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EO가 이렇게 생겼어요. 좀 개인적으로는 신뢰감이 가는 표정과 얼굴은 아닌데, 이분의 과거 이력을 보면 전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이었고요. 록히드 마틴의 선임 부사장, 그리고 전 레이시온의 부사장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거래를 트는 데 있어서 이 본인들의 이런 네트워크가 장점으로 좀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멘투스는 최종적으로 크게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이 대표가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고객의 위성을 정확한 맞춤형 궤도로 운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의 위성에 지속적인 전력 공급. 아까 뭐 급유 이런 내용도 나왔죠. 궤도를 유지하게 해주고 통신 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하기 위한 페이로드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다. 자, 이건 아까 우리 솔스타 그 스페이스와 계약 그 내용도 이게 포함이 되겠죠.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위성 재급유, 위성 위치 변경, 위성 수리, 위성 궤도 이탈 등의 위성 궤도와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아까 뭐 잔해물 수거 이런 것도 나왔는데 여러 가지 우주 서비스들의 생태계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맡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이라고 하면 22년 1월이겠죠. 이때 15개국 24개사와 총 812억 원어치 정도의 잠재 수익에 대한 계약을 그때 시점에 맺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으로 상장을 했는데 기대치는 확실히 못 미쳤다. 99.9% 주가가 급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나오긴 했겠죠. 나오긴 했겠지만 시장에서는 굉장히 냉담한 반응으로 이어졌다라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의 뉴스를 한 두 가지 정도 가져왔습니다. 요거는 2023년 6월 29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스페이스X의 독점이 깨져야 우주 산업이 건강해진다. 2023년 그때 ISS 2023 그 과정에 나왔던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이 지금 행사를 주관했던 게 컨택인 것 같아요. 컨택도 주가가 좀 곤두박질을 친 상태인데 컨택이 이런 행사들을 좀 주관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누굽니까? 모멘투스죠. 그러니까 모멘투스도 여기 참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여기 참가한 기업들이 모멘투스, 그리고 이노스페이스,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 이노스페이스와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는 우주 발사체 사업을 하고 있고 이노스페이스는 상장을 했고요. 페리즈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러니까 모멘투스 관련자가 얘기한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스페이스X의 독점으로 업계 전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자, 알렉스 드로슬러 모멘투스 미션 디자인 디렉터가 참관해서 여기에 지금 얘기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스페이스X의 이 독점 구조, 자, 이것들이 단점이 뭐냐면 위성을 쏘기 위해서는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고객들은 그때까지 수익을 낼 수가 없고 이는 산업 발전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래서 후발주자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기들이 그런 특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겠죠. 뭐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홈페이지에서 지금 어떤 추진체를 통해서 올라갔다고 했죠. 전부 다 스페이스X에 실려서 올라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모멘투스는 지금까지 스페이스X에 뭔가 의존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 기사만으로 봤을 때 이 모멘투스의 담당자가 얘기를 하기로 스페이스X의 독점을 좀 우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얘네들도 스페이스X에 너무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로켓 추진체가 있다면 거기에도 자신들이 활용할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가 얼핏 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주로만 움직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러한 사업이 다른 발사체 쪽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발사체 쪽으로만 굳이 실어야 되는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가 직전에 알아봤던 파이어플라이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로켓랩 그리고 우리나라 이노스페이스 페리즈 에어로스페이스와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이런 내용 참고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좀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의 뉴스가 이건데요. 친환경 우주 엔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관심이 간다라기보다는 이 뉴스의 후반부에 보면 이 뉴스는 2024년 8월 22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저는 이게 좀 관심이 가요. 지금 이거 보면 우주 의학 기업 스페이스 린텍이 무슨 기업인지 전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우주 그 무중력 상태의 우주 상황에서 반도체나 그 바이오 제조사들의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보령이 이걸 하고 있죠. 보령이 투자하는 미국 회사 어디 있습니까? 인투이티브 머신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 이 내용이 좀 관심이 가서 제가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의학 기업 스페이스 린텍이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의학 기술을 연구하겠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관련돼서 여기 보면 우주 추진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지구 준궤도에서 고도를 유지하려면 이게 떨어지면 올라가야 되고 이동하면 다시 제 궤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추진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 기술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여러 기업들이 갖고 있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비거라이더도 이런 추진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는 좀 부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업을 하는 우주 바이오, 우주 반도체 기업들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응용해서 우주 추진체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관심이 갔던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거기에 근거를 둘 수 있는 게 여러분들 그 펠컨 라인에 실리게 되면 단가가 얼마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그게 나와요. 킬로그램당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10kg 정도 되는 인공위성을 발사한다. 이 정도 가벼운 건 없겠죠. 100kg이라고 칩시다. 100kg 정도 되는 인공위성을 이제 여기다 실어가지고 가고 싶으면 스페이스X에 얼마를 지불을 해야 됩니까? 킬로당 5천만 원이면 50억이에요. 그죠? 50억을 지불을 해야 실을 수 있는 거예요. 10kg는 5억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게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주 제조에 가장 적합한 분야가 뭐가 되겠습니까? 무게가 가벼울수록 운송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무게는 가벼우면서 고부가 가치 산업. 대표적인 게 의약품과 반도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섹터가 가장 이 우주 산업 연구개발 쪽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주 추진체 그리고 의약품, 반도체가 우주 산업 쪽에서 충분히 앞으로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종합을 해볼 때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모멘투스도 물론 수혜가 될 수 있겠지만 인투이티브 머신스 그리고 여기 투자하고 있는 제약회사 보령도 이거 관련된 산업으로 부각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중국이 공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연구소를 공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중국인데 이런 내용들을 지금은 시장에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잘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멘투스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 우주 추진체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정확한 궤도를 이렇게 유지할 수 있게끔 고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회사 중에 하나가 모멘투스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사업 내용은 우리가 확인을 해보고요. 이제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과거 차트는 보지 맙시다. 우리가 10달러 때까지만 딱 보고요. 최근 들어와서 보면 지금 단기간 급등했었던 게 2.44달러입니다. 올해부터만 시작을 해봅시다. 지금 올해 보시면 8.93달러 정도가 올해 1월에 좀 고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목표가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뭐 기대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니고 그래도 한 10달러 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투자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말이죠. 투자 안 하신 분들은 뭐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가 작살이 난 시점에서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신 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근 시점으로 좀 넘어와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최근 들어와서 많은 거래량들이 나왔었던 이 시점 무렵에 매물대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투자 성향이신 분들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멘터스만을 우주 관련 투자로 우리가 몰빵하기엔 좀 위험하죠. 근데 로켓랩을 투자하기엔 로켓랩이 너무 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로켓랩이 투자하기 부담스러우신 분들. 자, 어제 어떤 종목 말씀드렸죠? 파이어플라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매력적인 지금 시점인데, 자, 어제 기회를 줬어요. 그죠? 마이너스 6%대까지 떨어졌는데 다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가격을 보면 30달러를 넘어선 시점, 너무 좋은 시점이고요. 신규로 매수하시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종목과 함께 어느 정도 우주도 우리가 좀 바스켓 매매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몰빵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자,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예를 들어서 내가 전체 포트가 100이라고 치면 우주 섹터로 앞으로 미래를 보고 내가 한 10% 정도는 이쪽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 10%의 비중에서 여기에서도 대략 한 20에서 30% 정도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70%는 여러분들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우주 관련주에 투자하세요. 실적이 나오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시고, 공격적인 포트로 20에서 30%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담아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 30이 될지 여러분의 성향에 맞게 60이 될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스켓으로 담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파이어플라이, 자, 이런 게 될 수 있고, 이거는 로켓 발사체 사업, 달 탐사,
그리고 우주 방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수송, 궤도, 뭐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지금 알아보는 게 뭡니까? 모멘투스죠. 시총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바스켓으로 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투이티브 머신스도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추가로 이렇게 바스켓으로 담아서 우주 산업이 올라갈 때 내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병행해서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시점이 지금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인투이티브 머신스도 다뤄보겠지만 얘도 주가의 위치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메리트가 있는 관점의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투자자분들이요, 우주 쪽으로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을 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관심이 있는 주력 섹터를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한 관점이겠지만, 모두가 관심 갖고 있지 않지만 성장성 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잠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우주 산업 쪽으로 글로벌 시장 전망을 1,000조 원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2040년 정도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 1,000조 원 시장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소수의 기업들이 다 독점할 수 있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스러기 파일을 가져간다라고 해도요, 뭐 1조 원대 파일을 가져간다라고 해도 엄청난 매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겨냥하고 있고, 지금 적자를 유지하지만 많은 자금 수요를 통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작은 포트이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템버거가 나온다라고 하면 작은 투입으로도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우주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심주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셔라 라는 관점에서 제가 파이어플라이도 말씀을 드렸고, 과거에는 인투이티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모멘터스도 지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로켓과 함께 날아가길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은 10배, 주식은 쉽게 될 수 있도록 텐선비 남윤택이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